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할까요? 그 어떤 SNS도 하지 않는 교사,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도 거의 없는 교사, 사람과 경치 구경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에서만 28년째 한길 인생을 걸어온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대화고등학교 교사 이상현입니다. 대화고 소리 질러! 학생들은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목 선택을 하는 일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보다도 더 어려워하는 일이죠. 그 교과 선택은 첫 번째, 반드시 진로와 연결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로란 무엇이냐?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예정이다 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학과와도 관련이 있고 직업과도 관련이 있고 나의 적성이나 흥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라고 학교에서 자꾸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고 힘이 드시죠. 근데 진로를 결정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라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로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곰곰이 학교에서 살펴보니까요.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 구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주로 어떤 분야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지 하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상한 친구들이라면 독서하고 있는 자신의 책이 주로 어떤 종류인지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자신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쉽게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려우니까 과목을 선택하는 활동을 길을 찾아가는 일에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카롱을 너무 좋아해서 마카롱 맛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길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나요? 구글 앱을 켜시나요? 그리고 그 안내에 따라서 길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 길 안내가 바로 학교에서 나눠드린 과목 안내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과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진로 연계 과목 안내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치솟고 있는 학과, 약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둘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글 앱을 따라서 마카롱 가게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건물이 12층까지 있어요. 전부 마카롱 가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구글 앱을 닫고 마카롱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마카롱 가게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카롱 가게는 몇 층에 있는지, 그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 안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있는 학교 대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표로 선택해 보니까 간단하네요. 그럼 과목 선택은 왜 어려운 걸까요? 뭐가 문제죠? 내가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대학을 못 갈까 봐 걱정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만 콕 집어서 필요한 과목을 발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들은 어떤 과목을 발표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 점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학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미적분과 기하를,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화학2를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뿐일까요? 아니고요. 고려대나 연세대,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5개 대학들도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목들에 유의해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대학을 못 가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걱정. 너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내신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모든 학생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만 너무 선택한다든지 진로 선택 과목만으로 선택 과목을 채우든지 한다면 대학 입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등급을 올리실 필요도 있고 진로와 관련이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서 진로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면 꼭 선택하셔서 들으신다면 비록 등급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진로 역량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입학사정관의 관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민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진로가 바뀔까 봐 하시는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 진로가 바뀌지 않는 학생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진로가 바뀔까 봐 하시는 고민은 당연합니다. 진로가 바뀌게 되면 선택했어야 하는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듯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과목은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있는데요. 과학 과목은 1과 2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가 보아도 1을 먼저 공부한 이후에 2 과목을 이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로가 바뀌게 되면은 1 과목을 듣지 않고 왔다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2 과목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가 만약에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비슷한 수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회탐구 2 과목 선택하고 과학탐구 2 과목 선택하고 그러면 진로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선택 면에서는 큰 제약이 없을 듯 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도 건축가라고도 불리지만 과학자라고도 불리고 예술가로도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두 분야 모두 관심이 있다면 사회나 과학을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다 보면 더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가는 분야가 생기면 그때 그쪽의 과목을 더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들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대학 입시를 살펴보면요. 대학 입시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이 자연 계열로 지원할 수 없거나 불이익을 주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선 서울대는 의대, 치대, 그리고 약대 등 자연 계열에 지원할 경우에는 수학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 말고 과학탐구 영역을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지원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약학과의 경우처럼 신약 개발이나 지적재산권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사회탐구 과목에서 정치와 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듯한데요. 따라서 서로 다른 과목 선택이 가능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우고 싶고 여러분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입에 관련해서 꼭 유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학 전문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학전문지원관 조병진입니다. 선택된 과목과 대학 입시가 어떻게 연결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형인데요. 보여드리는 자료는 대학에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였다라는 부분들의 자료가 나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평가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3개의 평가 요소로 이제 줄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학업 역량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적 표기가 등급이 아니라 A, B, C 이렇게 문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인 합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에서는 2013 학년도까지는 가톨릭대를 포함해서 13개 대학이 반영하지 않았었는데요. 2024학년도서부터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방법이 다르지만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그 과목의 위계를 맞추고 그 위계에 따라서 심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발전된 역량을 서류에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요. 과목이 어려워서 또는 이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종합 전형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대학이 받는 서류 평가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모든 기재된 내용을 신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여러분도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거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좀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대학에 제공된 모든 서류는 대학은 그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근거로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는 사실은 단 한 학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목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들으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던 과목인데 다른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면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에 가서 듣는 방법입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 많게는 2과목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속해 있는 대화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학기에 학교에서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회문제탐구, 미술사, 스페인어, 경제 이런 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학에서 열어주는 지역대학의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입니다. 방학 기간에 그 대학의 강의실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방학 기간 동안 수강하시면 됩니다. 어느덧 끝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너무나 어리고 소중한 여러분, 올해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이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갓 15이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15, 16, 17 이런 나이밖에 되지 않은 여러분인데요. 여러분이 잘 자라야지 부모님과 선생님이 기쁘고 우리나라가 좋은 공동체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과목 선택의 길을 찾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새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목 선택의 주체,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자! 아자!